20년 헌신의 배신, 그리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이해라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일찍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를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수 또한 예란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예란은 종종 시아버지 댁을 방문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들이었지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차려드리려고 노력했고,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예란의 손을 꼭 잡으며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란아,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정말 고맙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 박민준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핸드폰을 이상하리만치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샤워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여보, 샤워하는데 왜 핸드폰을 가져가?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하지만 그 전까지 2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저녁 7시면 집에 오던 남편이 9시, 10시로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저녁 먹고 올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골프가 매주로 늘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한껏 멋을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 평소 패션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새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셔츠를 사고 비싼 향수도 구입했습니다. 머리도 자주 손질했고 체육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나이 들어가니까 건강 관리 좀 해야지. 처음엔 승진을 앞두고 회사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건강 관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어색함. 대화가 줄어드는 것.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는 남편의 모습. TV를 보다가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라는 남편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나는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가 이렇게 연락하는 걸까? 예라는 서재 문 앞에 섰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불안감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던 예라는 20년 지기 절친 수정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아, 사실은. 예라는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늦은 귀가, 잦은 골프 모임, 달라진 외모.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은 예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란아, 나도 5년 전에 비슷한 일 겪었잖아. 수정은 자신의 이혼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알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추궁부터 했던 거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미쳤어? 증거라도 있어? 하더라고. 수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더 조심스러워졌어.
증거를 다 없앴지. 그리고 나를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로 만들어버렸어. 나는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 결국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 푼 못 받았어. 예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온라인 뱅킹 들어가서 최근 3개월치 전부. 호텔, 레스토랑, 고액의 물건 구매. 이상한 게 있으면 전부 캡처하고 프린트해.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봐. 언제, 어디로 향하는지. 마지막으로 남편 핸드폰. 기회가 되면 카톡이랑 SNS 확인해봐. 요즘은 다 디지털로 흔적이 남거든. 만약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찾아봐. 예라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해? 내가 남편을 의심했다는 게 알려지면. 예란아. 수정이 예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더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 그리고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그냥 내가 안심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그때 증거 없으면 너만 손해야. 예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한 명 알아도. 이혼 전문 변호사. 당장 상담받을 필요는 없지만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날 밤 예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당하게 끝내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부터 예라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가 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예란이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니 어호텔 38만 원, 비레스토랑 25만 원, 시명품 매장 400만 원, 제주디 호텔 120만 원. 예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쓴 날짜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남편이 야근 또는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예란은 이 내역을 전부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은 잘 모르지만 예란은 블랙박스에 SD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남편이 어디론가 혼자 향하더니 조수석에 젊은 여자를 태우는 모습,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동안 둘이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까지. 또 다른 영상에서는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그 여자와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라는 눈물을 참으며 이 영상들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샤워를 하고 한껏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산 비싼 옷에 명품 향수까지. 여보, 친구들과 오늘 모임 있어. 저녁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예라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10분 후 예란도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모임으로 가줘. 제발. 하지만 남편의 차는 가장 친한 친구들의 집 근처가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라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남편의 차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란도 조심스럽게 주차장에 들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대의 빨간색 작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하이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란은 차 안에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핸드폰만 들고 그들이 들어간 장소를 찍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호텔 로비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껏 멋을 낸 남편이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 남편의 얼굴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에 매달리듯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여자는 깔깔 웃었습니다. 예란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남편이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 차에 타기 전 길게 포옹하는 모습, 심지어 뽀뽀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여자가 차를 몰고 먼저 떠났고 남편도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예란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예란은 한참을 울다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예란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여자의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주차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 번호의 차량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과 다른 층. 그녀의 차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예란은 1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우리 팀원들이라며 몇 명을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 젊고 예쁜 여자 직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기억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란은 그때 찍었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마케팅 2팀 최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진. 남편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예란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 항상 사모님 자랑 많이 하세요라고 말했던 그 여자. 예란은 치가 떨렸습니다. 그 밝은 미소 뒤에 이런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자랑을 많이 했다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어느 새벽 4시 남편이 화장실 가는 소리에 예란이 깼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소파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녀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못 봤더니 보고 싶어서 이 시간에 깼어요. 내일 저녁엔 꼭 시간 내줘요. 예란은 재빠르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메시지까지 얼른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찍었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예란은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황급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예라는 가쁜 숨을 가라앉히는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예라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제주도와 부산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고 상속만 받으면 바로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30억은 될 것이고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미진은 예란을 그 아줌마라고 부르며 촌스럽다고 비웃었고 남편도 20년 동안 와이프는 하는 일도 없었다며 모두 자기 돈으로 먹여 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륜 관계, 시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내용, 재산을 노리는 대화, 아내를 비하하는 내용.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친구 수정의 조언대로 예라는 최미진의 SNS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최미진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미진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정은 공개였습니다. 예라는 최미진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미진은 유부남과의 불륜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듯 SNS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찍은 셀카, 남편이 예란에게 선물 받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그녀의 지인들이 남자친구가 훈남이다,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최미진은 제가 복받았죠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호텔 호캉스 사진과 시명품 지갑 인증샷이었습니다. 오빠가 준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예라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40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커플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그림자 사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고 모래에 그린 하트와 이니셜도 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워크샵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라는 이 모든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날짜, 위치 태그, 사진, 댓글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최미진의 무분별한 자랑이 오히려 완벽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와중에도 예라는 매일 병원을 찾아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시아버지는 3개월 전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예라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죽을 끓여드리고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은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들다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아들인 민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30분 정도만 얼굴을 비추고 갔습니다. 올 때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예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손짓을 했고 민준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예란이는 천사 같은 애다. 절대 져버리면 안 된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서는 계속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더니 결국 예린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예린은 아들 민준보다 더 펑펑 울며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고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민준의 친인척들은
그런 예린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예란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고 박종수 사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예란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박종수 사장님께서 암을 진단받으시고 얼마 안 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분을 위해 준비를 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째, 유언장입니다. 서울 서초동 소재 상가 건물, 시가 약 32억 원을 이예란 여사님께 단독 상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란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네. 라는 되물음만 뱉어냈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 준비금으로 5천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전, 상속세 납부 등 상속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사님은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손편지도 건넸습니다. 예란아,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아들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아버지도 대충 느끼고 있단다. 내가 그 못난 놈을 혼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구나.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와 이 재산부터 정리해두는구나. 우리 부자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라. 항상 고마웠고 내게 많은 걸 떠넘기고 가게 될 것 같아 미안할 뿐이구나. 마이너스 아버지 생애 마지막 선물 같았던 우리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예란은 펑펑 울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소개한 이혼 전문 박소연 변호사는 예란이 모은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호텔 영상, 카톡 대화, 인스타그램 게시물, 신용카드 내역.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최대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미쳤어.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내 복수의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최미진 씨와 나눈 카톡 전부 봤어. 호텔 가는 것도 제주도 여행도 SNS에 올린 것도 다 알고 있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봐. 4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민준의 불륜 행위는 명백하며 계획적으로 재산 편취를 의도했고 배우자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혼을 인용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0%, 4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민준과 최미진은 연대하여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판결 후 민준과 최미진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미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불륜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했고 최미진도 한 달 만에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잃은 민준을 최미진이 차갑게 떠났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빚만 남았잖아요. 미진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결국 다툼 끝에 두 사람은 3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민준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예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억 상가 건물에서는 매달 혼자 쓰고도 남을 월세 수익이 나왔고 이혼 소송에서 받은 6억 원을 더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라는 상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밝고 따뜻한 톤으로 꾸몄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리울 때엔 산소를 찾아가 정성껏 벌초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예라는 친구 수정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란아,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그 인간들은? 둘은 진작에 헤어졌고. 쌤통이다. 근데 있잖아, 수정아. 나 요즘 상담 공부하고 있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진짜? 너무 좋은데? 응. 시아버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 수정은 예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진짜 멋있다. 예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새로운 2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예란은 이제 이혼 후 방황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수익의 일부를 불우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제게 이런 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라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했고 헌신은 보상받았으며 악행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